I didn't shoot my wife and I didn't shoot her lover. Whatever mistakes I made, I paid for them and then some. That hotel, that boat, I don't think that's too much to as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올해 힘들 때 쇼생크 탈출을 보세요. 이 강좌도 이제 후반부로 향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 영화의 이제 사실은 제목이기도 한 리뎀션,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한 19년 정도의 시간, 긴 시간이 이제 화면에 담기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긴 시간이 이제 다뤄지죠. 수십 년, 수백 년도 다뤄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아주 실제로 좁다면 좁은 공간, 그러니까 교도소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만 19년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변화가 없어요.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세트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는 영화 다른 거 만들려고 그러면 오토바이 추격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또 옛날 회상하면은 또 옛날 전차도 지나가고 막 이제 이래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교도소라고 하는 그 공간만 딱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끝입니다. 거기에서 긴 세월을 사는 바로 주인공 앤디, 그리고 앤디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레드, 또 50년 이상을 살았던 브룩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힘든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제목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교도소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그 상황이 이들을 긴 시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여건에서는 100년을 살든 얼마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좋으니까. 근데 이 나쁜 상황, 힘들고 제한된 이런 상황에서 긴 세월을 사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주인공 앤디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죠. 원래는 일찌감치 성공을 이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만이 내 앞에 쫙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죄인으로 누명을 쓰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죠.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큰 불행을 이제 이 교도소에서 이제 겪어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드라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교도소 일정 힘든 것들을 이제 잘 겪어내면서 다시 자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힘들 때에 자기가 꿈꿔왔던, 희망해왔던 태평양에서의 자기의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인공 앤디가 태평양을 꿈꾸는 그런 대사,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대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where I'd go. Zihuatanejo. Say what? Zihuatanejo. It's in Mexico. A little place on the Pacific Ocean. You know what the Mexicans say about the Pacific? No. They say it has no memory. That's where I want to live the rest of my life. A warm place with no memory. Open up a little hotel right on the beach. Buy some worthless old boat and fix it up new. Take my guests out charter fishing. Zihuatanejo. In a place like that, I could use a man that knows how to get things. I don't think I could make it on the outside, Andy.
been in here most of my life. I'm an institutional man now. It's like Brooks was. Wow, you underestimate yourself. I don't think so. I mean, in here, I'm the guy who can get things for you, sure, but outside, all you need is the yellow pages. Hell, I wouldn't even know where to begin. Pacific Ocean? Shit. About scare me to death, something that big. Not me. I didn't shoot my wife and I didn't shoot her lover. Whatever mistakes I made, I paid for them and then some. That hotel, that boat, I don't think that's too much to ask. I don't think you ought to be doing this to yourself, Andy. This is just shitty pipe dreams. I mean, Mexico is way the hell down there, and you're in here, and that's the way it is. Yeah. 예, 그 태평양을 꿈꾸는 그 앤디의 그 모습,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꿈꾸면서 얘기할 때는 얼굴이 환해지죠. 여기 이제 대사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 대사를 봤어요. 자, 이 대사에 보면 I'll tell you where I'd go, 지우야타나호. 뭐 이제 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할게요. 바로 지우야타네요예요. 그러니까 뭐 say what, 지우 what, 뭐라고? 그러니까 지우야타네호. It's in Mexico. 그러면서 a little place on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 접한 작은 마을이에요. You know what the Mexicans say about the Pacific? 멕시코 사람들이 태평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They say it has no memory. 멕시코 사람들 말하기를 이게 기억이 없다 이렇게 태평양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That's where I wanna live. I wanna live the rest of my life. 바로 거기가 지우야타네오가 내가 여생을 살고 싶은 곳이에요. A warm place with no memory. 아무 기억도 없는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나쁜 기억, 그동안에 속았던 뭐 좌절에 그 배신당했던 그런 정말로 힘든 기억 이것들 하지 말고 따뜻한 태평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삽니까? Open up little hotel, right on the beach. 바로 그 비치, 그 바닷가에다가 작은 호텔을 짓고 우리가 호텔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큰 호텔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호텔이 작은 게 많습니다. 다 호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호텔 주인이 직접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민박집 정도지만은 더 민박집보다 조금 더 잘 돼 있는 곳 이 정도면 다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작은 호텔을 짓고 그 다음에 buy some worthless old boat and fix it up new. worthless old boat 다 떨어진 다 낡은 배를 사가지고 이제 fix up 잘 새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다시 이제 중고 처리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take my guests out charter fishing. 예, 내 손님들 호텔의 손님들을 태우고 나가서 charter fishing. 이거는 아마 낚싯배 같은 거 하루 전세 내 가지고 이렇게 하루 낚시하는 이런 거를 아마 charter fishing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내 배에 이렇게 전세 내서 내 배에 하루 종일 태우고 바다에서 이제 낚시하는 뭐 이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자기의 꿈을 자기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희망을 들으니까 이제 레드가 그 친구의 희망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지우야타네요. 싹 미소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앤디가 다시 얘기합니다. In a place like that, I could use a man knows how to get things. 바로 그런 그 호텔 운영하며 사는 그곳에 사람을 내가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써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how to get things. 물건을 얻어낼 수 있는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앤디의 친구 레드는 교도소 안에서 물품을 구해줄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 그 껌도 구해줘, 뭐 담배도 구해줘, 뭐 이렇게 술도 구해줘 이렇게. 그래서 앤디가 가장 필요했던 그 여자 배우의 큰 사진을 구해줘 가지고 그거를 걸어놓고 이제 땅굴을 받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는 이제 앤디의 생각이니까 좋아는 하면서도 레드는
역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차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드의 대사 보세요. I don't think I could make it on the outside. 앞에서도 이 대사를 생각했었어요. 나는 make it, 잘 해내다. outside, 교도소 바깥 세상 잘할 그런 생각이, 잘할 수 있다고 난 생각지 않아. I've been in here most of my life. 난 여기서 내 생의 대부분을 살았어. 교도소에서. I'm an institutional man now.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나는 제도적인 사람이야. 제도에 길들여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교도소의 삶에 잘 적응이 돼서 그거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시켜야만이 하고 허락받아야만이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죠. 미래가 없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Just like Brooks was. 이제 브룩스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지만 이 레디의 한참 교도소 선배인데 교도소를 50년을 살다가 나갔지만 교도소에서 제도화된 그 모습을 결국 떨쳐내지 못하고 비극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제 브룩스입니다. 브룩스처럼 나는 제도화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앤디가 얘기합니다. You underestimate yourself. 너무 underestimate,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yourself,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당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I don't think so. 역시 레드는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n here, I'm the guy who can get things for you, sure. But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get things for you, sure. 나는 네가 필요한 걸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분명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outside, all you need is the yellow page. 밖에 나가면 앤디 네가 필요한 거는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만 있으면 되지만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전화번호부에는 모든 상업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앤디는 그걸 충분히 이용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Hell, I wouldn't know where to begin. 그러나 젠장 나는 where to begin.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나는 알지 못할 거야. 지레 겁을 내죠. 지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Pacific Ocean, 태평양, shit, scare me to death, something that big. 젠장, scare me to death. 너 그 태평양 생각하면 나는 오히려 scare, 겁이 나. 죽을까봐 겁이 나. 그 큰 바다. Something that big. 그렇게 큰 바다라니 무서워서 죽겠어. 무서워 죽을걸? 이렇게 앤디의 꿈 얘기를 받아주긴 하면서도 꿈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레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드에게는 척박하고 힘든 교도소라는 이런 현실, 여기에 여지감치 institutionalized, 제도화돼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불편한 거라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가져봐야 내 속만 불편하지. 그래서 아예 차단하고 사는 그 레드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앤디는 다시 그 레드에게 그의 희망을 얘기하죠. 또 대사 보시면 Not me. 나는 아니에요. I didn't shoot my wife. I didn't shoot her lover. 나는 내 전처, 내 아내, 그 다음에 나의 그 정부 쏘지 않았어요. Whatever mistakes I made, I've paid for them and then some. 요건 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문장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Whatever mistakes I made. 내가 어떤 그 실수를 저질렀건 간에 또 내 인생 앞에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인생에 꼬였던 간에 I paid for them. 내가 그 모든 거에 다 대가를 이제 치렀다고 생각해. 이제 교도소에서 19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땅굴도 이미 다 파놨어요. 이제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I paid for them and then some. And then some 이런 말은 그 뭐뭐 이상으로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그 이상의 값을 이미 다 paid, 지불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that hotel, that boat, I don't think that's too much to ask. 우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 호텔 얘기, 또 보트 배 사가지고 낚시하겠다는 얘기, 이거 too much, 대단히 ask, 원하기에 너무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충분히 나는 정말 그만한 대가를 다 치렀고 정말 그 정도는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기대나 무리한 바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내 소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레드는 앤디의 그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도 그러면서 다시 앤디의 희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이제 그 대사 보시면 You shouldn't be doing this to yourself. You shouldn't be. 결국 너는 하지 말아야 될 거야. 넌 결국 못 하게 될 거야. Doing this 이거 하는 거가 결국은 안 될 거야. To yourself. 결국은 네가 이런 꿈을 꾸지만 네가 이거를 결국 너를 위해서 성취하지 못할 거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뜻이죠. This is just shitty pipe dream. 단지 그 쓸데없는 shitty, 쓸데없는 파이프 드림. 이게 아마 이제 뭐 망상 그런 건가 봐요. 그 파이프 드림이.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쓸데없는 꿈.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야. 쓸데없는 꿈이야. Mexico is way down there and you're in here. And that's the way it is. 멕시코는 저 밑에 이제 요 감옥은 저쪽 북쪽에 있으니까 멕시코는 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저 밑에 있고 그리고 너와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리고 that's the way it is. 그게 바로 삶이고 그게 현실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역시 레드는 이 영화 후반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못 고치고 있죠. 자, 이런 레드의 대사는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너무 현실을 몰라. 또 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너는 그냥 몽상가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네 처지를 모르고 헛된 망상에만 휩싸여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인류에서 참된 역사, 놀라운 일, 의미 있는 모습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전부 꿈꾸던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조상들이 달나라에 가면 토끼가 있을까 한번 가봤으면 갔잖아요. 화성에도 가고 앞으로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 이런 거는 뭐 대단한 거죠. 우리 옛날에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는 건 꿈도 못 꿨죠. 그 초창기 휴대폰 어떻습니까? 거의 뭐 무전기 수준으로 이렇게 컸잖아요. 이제는 휴대폰이 컴퓨터잖아요. 모든 걸 이걸로 다 드론 이런 거 다 우리 옛날에 꿈꾸던 것들입니다. 뭐 이제 AI 이제 우리 4차 산업으로 가면 이제 AI라든지 뭐 이런 사물 인터넷 이거 전부 다 꿈꾸던 거예요. 결국 다 했잖아요. 이런 거 옛날에 꿈꿀 때는 에이 무슨 소설이나 쓰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현실을 모른다, 몽상가라, 너 처지를 모르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냐 이런 말도 일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역으로 볼 때 그런 희망과 그런 꿈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발전시키고 그 귀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 그런 얘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레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가면은 레드가 이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앤디가 탈출한 다음부터는 레드도 조금씩 생각이 성숙하고 바뀌게 되고 앤디의 편지를 보면서 레드의 모든 생각이 이제 전환됩니다. 그래서 레드도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생각이 바뀌어서 get busy living, get busy dying. 결국은 머물러 있는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훈훈하게 태평양에서 앤디랑 이제 만나는 장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영화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단어를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 실제로 이 쇼생크 탈출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제목이고 원래는 쇼생크 리뎀션이죠. 그런데 이 리뎀션이라는 우리 이제 그 영화 포스터 한번 보세요. 포스터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여러 번 나오는 포스터죠. 바로 앤디가 교도소 벽을 파가지고 탈출하고 저렇게 쫙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장면이죠. 절규한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포효한다 그러나 하여튼 정말 이제 그 환희의 자유의 장면 이 장면인데 이 제목에 보세요. 이 포스터인데 밑에 보면 The Shawshank 하고 밑에 Redemption 이렇게 돼 있죠.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Shawshank Redemption. 그런데 이게 제목인데요. 영화에는 단 한 번도 이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Redemption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가끔 소설이나 드라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한 번도 안 나와, 영화나 그 소설이나 드라마에. 그런 경우가 뭐겠습니까? 그 제목은 그 드라마나 그 소설이나 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한 단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대사로는 안 나와도.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그 제목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뎀션도 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는 탈출이라는 생각이 의미가 없습니다. 리뎀션은 원래 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앙적으로 해방을 받는다, 이런 게 그 리뎀션입니다. 근데 이 리뎀션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이 있고 대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 해방을 받는다, 또는 이제 그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제목 안에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리뎀션이 의미하는 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리뎀션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니고 요약한 거를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리뎀션은 뭐뭐의 뜻이 있느냐면, 첫 번째 보세요. 희망을 잃지 않은 적극적인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리뎀션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어떤 죽음의 자락에서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 그 구원이죠. 또는 죄나 부족함, 나의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은 결국 용서를 얻고 내 마음에 편안함을 얻는 게 또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앤디의 구원과 레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리뎀션입니다. 그 앤디의 구원은 뭡니까? 어느 날 의도하지 않은 불행과 고통을 맞이했죠. 그래서 살인범으로 몰려서 종신형을 살죠. 그렇지만 결국 그걸 잘 살아내고 새로운 자기의 삶을 찾죠. 그러니까 앤디에게 찾아온 구원입니다. 또 레드는 어떻습니까? 레드는 젊은 날 철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는 교도소를 삽니다. 그렇지만 교도소 안에 제도화돼 살지만 어느 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앤디를 통해서 이제 참된 삶이라는 것, 참된 희망이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태평양으로 앤디를 향해 가지요. 그러면서 이 레드의 삶도 그 제도화된 그러한 희망 없는 삶에서 구원을 얻어서 그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뎀션,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은 소극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듯이 노력하고 구원을 향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구원은 노력하는 자, get busy living 그랬죠. 삶을 향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세요. 거기 보면 긴 고통을 잘 견뎌내며 그 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찾아온다. 이게 이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안에 보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 여건을 잘 이행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히 그 가치가 오죠. 보상이 옵니다. 근데 이제 앤디는 어떻습니까? 그 아까 대사에도 보면은 자기가 교도소에 오게 되는 건 처음에 얼마나 그 엄청난 분노와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살인범을 몰렸으니까. 그러나 아까 대사처럼 앤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했든 관계없어. 이미 긴 시간 나는 형을 살았어. 이제 페이, 이미 다 지불이 된 거야. 오히려 더 충분히 지불이 됐다고 생각해. 이제는 나의 삶을 차지해야 돼. 내가 충분히 지불했어. 이거 뭡니까? 자기가 그 모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이걸 잘 견뎌냈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리뎀션, 보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탈출을 하고 행복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뭐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한자에 그런 말이죠. 고진감래, 고통
그 힘든 일이 다 끝나면 감내, 이제 단 것이, 따뜻한 것이, 편안한 것이 온다, 이제 그러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우리 한국말로 표시하면 권선징악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악인을 확 그냥 다 없애버리고, 뭐 선한 사람이 잘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쇼생크에도 이제 교도소장이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긴 하지만, 권선징악보다는 쇼생크 탈출의 그 큰 주제는 고진감래, 이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우리만의 삶, 여러 가지 뭐 태평양에서 사는 것도 보상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보상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흥미롭습니다. 앤디가 성경 안에다가 그 락해머를 감춥니다. 그 이제 벽을 뚫는 데 쓰는 조그마한 망치를 감추는데, 그 성경의 그 감추는 부분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딱 거기다 홈을 파가지고 감춰 놓습니다. 출애굽기. 지난 뭐 이전에도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집트에서 압제받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인도하에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제 그들의 자유와 신앙을 세우는 장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얘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는 성경에 정말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 출애굽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출애굽기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어려운 압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 이게 출애굽기. 자,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사진, 여기 보면 그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죠. 그 엑소더스가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홈을 파가지고는 거기다 망치를 딱 숨겼어요. 사실 이거 영화에 보면 교도소장이 성경책을 만지거든요. 피지를 않아요. 폈으면 망치가 나왔을 텐데. 그 망치를 거기다 숨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출애굽기의 그 해방, 자유와 해방, 그 사상을 성경에도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이게 바로 리뎀션이거든요. 리뎀션 하면은 해방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해방이 바로 이 쇼생크 리뎀션의 주제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 보면, 그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뭐 주인공은 교도소라고 하는 여건에 있었지만 우리는 뭐 그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또 힘든 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결코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나의 희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리뎀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그 희망과 우리의 모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할 수 있는 그 보상의 날, 해방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존재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 존재를 하더라도 그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삶을 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생하는 시간, 또 수용소에서 힘든 시간, 또는 뭐 유배지에서 힘든 시간, 하나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고 봐요.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룬 그 모세도 말이죠. 이 모세도 사실은 40세까지는 왕자로 삽니다. 이집트 왕자로. 우리 왕자로. 우리 만화 영화에도 이집트 왕자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80세까지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삽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 왕자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도피합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그 베두인족들,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거기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40년을 양만 치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80세부터 120세 때 이제 이때부터는 출애굽을 하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바로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 몇 마리 키우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모세도 내면적인 큰 성찰과 성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의 40년, 쇼생크라고 하는 생활에서의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갖가지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여건들, 그 여건들을 잊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얘기했던 기대, 그 expectation,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느 날인가 리뎀션을 얻을 수 있다. 리뎀션은 구원도 되고요, 해방도 되고요, 보상도 되고요. 중요한 많은 뜻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리뎀션을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뭐 굳이 다시 얘기하자면 꼭 그럼 어떤 보상입니까? 어떤 리뎀션입니까? 뭐 주인공 앤디처럼 뭐 돈을 좀 마지막에 벌어가지고 뭐 태평양에 잘 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진정한 리뎀션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꼭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뭐 권력을 얻는다든지 뭐 잘 된다든지 이런 것만이 리뎀션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잘 견뎌냄으로 인해서 정말로 귀한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리뎀션인 것이죠. 삶이 꼭 무슨 돈이 잘 되고 이런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앤디가 탈출하고 돈도 좀 갖고 또 태평양에서 잘 살고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꼭 그렇게 객관적으로 뭐 돈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만이 이제 다 보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훌륭한 그 선현들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훌륭한 선현들 보면은 좋은 벼슬을 해도 좋고 혹시 좋은 벼슬을 못해도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또 주변 마을 사람들 가리키고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사는 거를 또한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만으로 핵심적인 척도를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리뎀션이 뭐냐 할 때는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자기를 잃지 않고 또 자기의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존재가 바로 의미 있는 존재고 그런 존재에게 분명코 리뎀션이 찾아온다. 이게 바로 쇼생크 탈출, 쇼생크 리뎀션의 큰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